오늘 미꿈씨 초대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우유와 미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와 미드, 우유는 뭐 마시는 우유고요. 미드는 미국 드라마를 우리가 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해 놓은 노션 자료를 보면서 지금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사진이 준비가 됐죠? 네. 우유를 더 자극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유의 진실편입니다. 우유에 대해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나온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고요. 아마존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를 좀 전에 했습니다. 책 제목은 밀크 더 데들리 포이즌입니다. 우유 해놓고 죽음의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책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름 꽤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97년도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존에서 64개의 평가가 있고 별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하드커버가 4.9불부터 뭐 페이퍼백 12.78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의문점이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송 국가인데 낙농협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우유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조직이 꽤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농업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송이 걸릴 만도 한데 이런 책을 썼는데도 소송이 안 걸려요. 방송에 나오는데도.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방송 부분을 저자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Tonight on Hard Copy. The truth behind the headlines from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They claim milk does a body good, but find out why some brands may be doing more harm. Got milk? You may wish you didn't after tonight's Hard Target investigation exposes what's really in some of it. Milk is loaded with powerful growth hormones that should never be in the human body. Imagine a cow on crack cocaine. That's how author Robert Cohen describes something shot into millions of cows on American farms. We genetically engineer a hormone that produces more milk when we didn't need one. 네. 저자가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유에 치명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차제로 하고요. 이 우유 때문에 우유는 어원적으로 보면 영어는 밀크고요. 한국말은 우유잖아요. 우유는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한자어잖아요. 우유가 지금.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젖. 네, 소젖이 되겠습니다. 소우자에다가 젖유자죠. 그래서 소가 먹는 음식이에요. 송아지가 먹는 음식. 예. 그래서 소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양은 많이 있지만 사람에게 좋지 않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배지밀 아시죠? 배지밀. 저도 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보는데 배지밀을 여기에 있는 그 정식품의 창업자가 만들어냈어요. 보니까 1917년 1월에 태어나서 2017년 10월에 작고하셨더라고요. 정식품 창업자고요. 이분은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1937년 20살 때 소아과 의사였는데 아이들이 우유를 먹다가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고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왜 죽을까? 라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더 큰 나라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내당 불내증이라는 병이에요. 그거는 유당 불내증. 그래서 우유 안에 있는 소젖 안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야지 우유를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에 좋은 게 많지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좋은 게 많아도. 저도 뭐 어렸을 때 우유가 좋다고 해서 물 마시듯이 우유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유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해춘 정재원이 유학을 갔다 와서 원인을 알고서 치료 방법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다가 환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데니까 유일하게 막 쏟아져 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식품으로 만들어낸 게 베지밀입니다. 베지밀, 베지터블 밀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성 유당이 없는 식물성 우유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로 떼돈을 벌 수도 있는데 베지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자기도 팔았지만 자기 회사가 크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도 팔 수 있도록 OEM 방식 같은 거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의미 있게 세상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나이도 보니까 101년을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17년에 태어나가지고 2017년에 작고를 했으니까 101년을 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살다 간 사람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인류 건강 문화에 이 몸 바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정신품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대충 영어와 관련된 제가 책은 못 썼는데 대충 영어와 관련된 책이 2권 있습니다.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충 독서법이고요. 하나가 대충 육아입니다. 대충 육아. 네, 놀랍게도. 대충 독서법은 핵심만 뽑아서 읽으라 그런 얘기고요. 대충 육아는 안 읽어봐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표지에 나온 걸 보면 엄마와 아이의 진짜 행복 찾기라고 돼 있어서 역시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유의 진실은 제가 뭐 전문가 아니어서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저는 이제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미드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드는 제가 아마 대학교 때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대학에 가니까 책으로 보는 거 말고 미국 드라마로 영어를 보고 싶더라고요. 영화, 미드 뭐 누구나 희망하는 거죠. 또 재밌고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탈이죠. 2,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탄의 리더 RM이 미국 알란 쇼에 초대를 받아서 출연했습니다. 그때 방탄의 그 리더, 지금 여기 보면은 알란하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른쪽에 화면 중앙에 있는 친구가 방탄의 리더 RM인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모든 공식 행사에 통역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초대를 받아서 스피치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물어봐요. 알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너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 영어 선생님은 미드 프렌즈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렌즈. 유명한 미드죠. 뭐 미드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Martha, I don't know. Okay. Hey, Jeff, you know that girl you went to college with who became a movie director? Oh yeah, Danny Keystone. 네. 이 프렌즈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다시 그 넷플릭스에서 다시 나와가지고요. 또 뭐 방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유행을 해서 20대, 30대에서도 많이 보는 키워드입니다. 미드 프렌즈가. 유튜브에 보면은 이 프렌즈를 분석해서 공부하는 학습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 문장에서 2문장 정도를 5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자막 없게, 자막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공부법, 가장 흔한 좀 영어를 한다는 사람들은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우유의 진실에서 놀랐듯이 미드도 놀랄만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유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듯이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없으면 소화가 흡수가 안 돼서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 우리 몸에 안 좋듯이 미드도 너무 좋은 거지만 미드를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유가 소젖이라고 했듯이 미드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국 드라마는 미국 성인들이 보고 즐기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보고 즐기는 건 더 낮은 단계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도 있고 더 낮은 단계도 있어요. 뭐 세서미 스트리트 해가지고 아주 어린애들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초보들이 보는 게 미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흡수가 안 돼요.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CNN 뉴스는 한 90% 정도 알아듣는다고 할 때 미드는 한 80%밖에 못 알아들어요. CNN 뉴스보다 훨씬 어려운 게 미드입니다. CNN이 어떻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뉴스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합니다. 근데 미드는
방송 작가들이 다 써가지고요. 뭐 똑똑한 사람, 뭐 멍청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을 다 쓰는데 어쨌든 작가가 쓰기 때문에 상당히 멋들어진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미드라마 다시 봤는데 프렌즈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영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미국 친구들 상기로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는 뭐 홍콩하고 북경에서 근무했었고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은 미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0% 정도. 그래서 미드나 우유나 일반인들이 한국인들이 흡수하기 어렵다라는 이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만 말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미드는 너무 재밌어서 만일에 미드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영어 공부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미드로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미드의 진실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이 빅데이터로 분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드와 미드 프렌즈를 분석을 했어요. 빅데이터로 했더니 프렌즈는 전체가 15,000단어 정도 되고 섹스 앤드 시티는 12,000단어 정도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둘 다 350단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렌즈는 81%고요. 정확히 말하면. 왼쪽에 있는 섹스 앤드 시티는 78%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전체는 12,000단어, 15,000단어가 되지만 80%가 350단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 단어가 몇 단어인지 아세요 혹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800단어입니다. 800단어요. 맞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2배인 1,500단어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가 한 5,000단어, 대학 가면 뭐 버케블러리 22,000도 하고 뭐 그랬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미드가 놀랍게도 80%가 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제가 50단어를 적어놨는데요. 이 50단어가 미드의 50%를 차지합니다. 네, 이 50단어가 안 들려서 미드가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단어가 안 들리는 분들은, 미드가 50%가 안 들리는 분들은 아까 우유가 흡수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50%가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는 걸 모르고 대본을 보고 반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뇌과학자, 뇌신경과 전문의 신동선 대표는 이런 책에서 뇌신경 연결,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미드를 보면 영어 듣기 능력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곳을 자극을 해야지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유를 계속 먹으면 효소가 우유가 분해가 될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50단어가 안 들리면 이 50단어가 놀랍게도 미드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린다면 우유처럼 흡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아미라제처럼 미드의 소화제를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속청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듣는 속청. 이 속청을 하면 영어가 들립니다. 이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는 책에 뒷표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처음 들었을 때 한국말인가 의심이 들었는데 어느새 4배속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4배속이 들리기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집중해도 안 들리던 영어 듣기 테이프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뚜렷하게 들렸다. 이선희. 가수 이선희는 아니고요. 대학생 22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청 독서라는 책에 보면 속청의 3가지 효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전두엽, 두 번째는 베르니케, 세 번째는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fMRI로 뇌를 촬영하면 속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가 자극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게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르니케가 활성화된다, 전두엽이 자극된다, 도파민이 분비된다. 네, 도파민 좋은 거죠. 그리고 청각 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청을 하면 청각 나이가 젊어집니다. 제가 내년이면 60인 것 같은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60인 것 같은데 청각 나이로는 29세에서 30세 사이예요. 와. 그리고 속청을 연습한 분들이 대략 3달 정도 연습하면 500Hz 정도 더 낮게 고주파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청의 효과 중에 하나가 뇌파가 알파파가 나오는 거예요. 뇌가 안정을 차지한다. 아리랑 방송에 나왔던 얘기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발표돼가지고
미국 심리학계를 뇌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멍 때리고 있을 때 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촉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영어가 잘 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뇌신경과 전문의학과 신동선 대표인데 이분도 한 달 한국어 속촉만 해가지고 이 주토피아 만화 영화가 30-40% 들리던 게 70%까지 들렸다는 후기를 올린 바도 있고요. 뭐 후기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했던 학생들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350단어를 얘기했는데 350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이 제가 영어 듣기 말하기 문장이 600문장을 만들어 놓고 어플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100문장이 약 200단어고요. 200문장이 한 350단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0문장만 그냥 듣기를 하셔도 한국어 속청과 이것만 하셔도 미드의 80%가 커버된다. 그러면 미드가 흡수되기 시작한다. 물론 어려운 미드보다는 쉬운 걸 듣는 거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미드는 초보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유가 마치 사람이 먹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듯이 미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와 우유의 숨겨진 진실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